메타데이터가 중요한 거예요. 데이터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정의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떤 얘기가 많았냐면 옛날에 묘가 있었는데 한자를 못 읽으니까 자기 아버지 묘를 찾으려고 진짜 실제로 묘 비명을 뭐 나무로 됐는지 그런 묘 비명을 다 뽑아가지고 와가지고 이 중에 우리 아버지 누구냐고 찾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은 찾았지만 그 묘자를 찾아도 못 찾아요. 못 찾죠. 그걸 뽑아왔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만들어야 돼요? 메타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실제 그 묘가 있는 장소는 아니지만 테이블을 써서 여기에 누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라는 걸 적어 갖고 와서 보여주고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예라고 하면 그게 메타데이터인데 그건 아니잖아. 글로 가야 그거지. 이건 뭐예요? 그것이는 위치, 좌표, 그 묘가 있는 위치, 좌표, 그 묘의 형태 이런 거겠지? 이해가? 그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예요. 메타데이터. 우리 때는 맨날 때 여러분들과 나랑 뭐 이렇게 우리 때라니까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으니까 이게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모든 같은 제너레이션은 글을 깨우치지 못했던 분들이 많았던 시절에 초등학교만 마치고 졸업하던 시절에 실제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중요한데 기분 나쁘게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내 주민번호였다.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게 내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가 연봉이다. 차다. 아버지의 직업이다. 내 종교다. 내가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있는 공간에서. 뭔가 그런 키워드라면 우리를 굉장히 편파적으로 보려고 하는 태깅이다. 그래서 메타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메타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우리가 소통할 때 이 메타데이터가 그 소통의 매개 역할을 해요. 같은 컨텐츠를 전달하고 같은 교육 내용을 전달해도 어떤 선생님이 해주시면 좀 디테일이 있고 어떤 선생님이 하면 좀 터프하고 어떤 선생님이 하면 좀 왠지 화가 나고 어떤 선생님은 좀 슬프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 그 선생님이 컨텐츠를 매개해서 통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터넷이나 디지털 공간에서 디지털이 이만큼 공간이 있고 이만큼의 공간으로 디지털을 보낼 때 내가 얘를 여기서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매개시켜서 보낼 것인가 하는 거죠. 그죠? 그때 그 매개하는 역할이 좀 따뜻하면 어떡하겠어요? 뜨거워지겠죠? 좀 인간적이면 어때요? 좀 인간적으로 되지 않겠어요? 우리 소셜 시스템이 좀 더 신뢰하는 분위기면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겠죠. 우리 소셜 시스템이 바라보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처벌해야 되고 네거티브하고 의심하려고 하는 거면은 의심으로 가겠죠. 매개가 서늘하면 죽게 되겠죠. 그래서 인문학적 매개가 없고 아까처럼 POI 처음이나 편의점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에 대한 매개만 있거나 돈 찾는 거에 대한 돈에 대한 매개가 있다. 광고가 엮이게 하는 광고에 대한 매개가 있다면 그 공간은 굉장히 상업적인 느낌으로 나중에 느껴진다니까요. 우리는 굳이 그것을 꼭 상업적이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느껴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분명히 신자본주의 시대이고 신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 삶이 많이 구조화되어져 있고 점철되어져 있고 교육 현장도 그래요. 그래서 뭘 얘기할 때 뭐 안 돼? 일단 학교 개방해. 외국 학교 들어오면 정신 차릴 거야. 애들이 그래서 내수장 빼앗겨 봐야 돼.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지켜야 될 교육적 가치나 효율성에서 떠밀려갈 수밖에 없었던 교육적 문제에 대한 성찰은 없단 말이에요. 응? 왜? 그런 논의나 그러한 여분을 쌓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한다고 할 때 매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매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이 중요한데 왜 지도 위에는 인문학적인 매개가 없어요? 라고 제가 묻는 거예요. 인문학자가 아니니까 함부로 묻지 못하는데 그래도 시스템에서 그런 걸 좀 설계해서 넣으면은 좀 더 재밌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라이프로고 저로 다 연결되어지면서 가는데 이 연결 환승 지역마다 뭔가 새로운 어떤 환승의 가치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 어느 나라예요? 런던? 익숙하다 하면서 다 아시는 데구나. 그렇죠. 또 좋은 데 갔다 왔어요. 런던 좋죠. 난 봐도 왜 몰랐지? 그래서 인문학 매개의 메타 태그 역할을 해야 할 이유 중에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소셜 네트워크, 웹 2.0이라는 서비스들이에요. 하나하나.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블로거도 있고, 옐프도 여기 있고요. 스텀블도 있고, 그죠? 또 비모라고 요거 같은 경우도 동영상 같은 것들 되게 많이 유명한 거고요. 유튜브도 당연히 있고요. 우리가 아는 건 유튜브 이 정도인데 이 안에 하나하나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룰루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책 같은 거를 이렇게 주문 제작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은 우리 전문가만 쓰는 것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일반인들도 책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어떤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서비스들인데요. 이런 서비스들이 가지고 이 안에 인문학적 메타 태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어떨까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우리가 LBS라고 하는 로케이션 베이스 서비스에서 지도 서비스를 보았고 그 공간이라고 하는 지리 시스템에서 어떤 함의를 뽑으려고 하는데요. 이 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간, 스페이스라는 게 있는데 느낌이 다르죠. 학자에 따라서 구분은 틀리지만 스페이스는 좀 객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스페이스라고 하면은 그냥 그 장소예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 장소예요. 근데 이 공간은 우리가 100 몇 호죠? 104? 102? 124? 몰라 하여튼 1층이고 100 몇 호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굉장히 젊은 시절에 아마 13주, 14주를 여기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 늦은 밤에 어떤 체험이 있겠죠. 여러분들에게 이 곳은 학교에 있는 여러 공간의 강의실 중에서도 그 강의실들은 그냥 객관적인 강의실이에요. 플레이스인데 그 플레이스가 여기서는 여러분들에게 뭔가 주관적인 경험이 있는 스페이스로 바뀐다는 거예요. 장소라는 개념으로. 공간, 장소가 공간으로 바뀌어. 나에게 어떤 공간으로. 어떠한 체험이 묻어있고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렇겠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를 좀 바라볼 수 있는데, 제가 나왔네요. 강개미라고. 그죠? 믿거나 말거나. 옛날 건데요. 그 싸이의 강남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누구나 봐도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억 명이 보았고,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신선하니까 이게 피크가 쭉 올라가요.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열광하고 그리고 쭉 내려가요. 이게 뭐예요? 유튜브에서 컨텐츠가 올라갔을 때, 그쵸? 한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쓱 스며들죠. 물론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연동시킨 다음에 그걸 치고 들어가서 유튜브를 또 봤는데도 그때 처음 봤을 때 지금 다시 우리 싸이의 이거 보자, 들어보자 하면 여러분들 처음 보았을 때 그 영감만큼 감흥만큼 좋진 않겠죠. 그리고 한 100년 뒤에 들으면 또 괜찮을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앞으로 한 5년 사이에 다시 들으면 신곡으로 틀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겠다. 내가 좋아했는데, 내가 이 곡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20년 뒤에 내 아들이, 내 딸이 듣고 있더라?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다시 한번 의미가 생겨지겠죠. 이해가죠? 저에게는
남촌이라고 하는 한국 가곡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즐겨 불렀거든요. 근데 남촌이라는 가곡도 분명히 한때는 피크가 쫙 쳤다가 내려갔을 거예요. 근데 이 컨텐츠는 저에게 그냥 객관적인 컨텐츠 POI가 아니라 나에겐 인문학적 어떤 체험적 내 삶의 스토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게 소설에 들어가 있든 뭐가 들어가 있든. 어떻게 묻어 있냐면, 제가 사랑했던 어머님이 즐겨 불렀던 가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어머님의 기일이 온다거나 어머님이 좀 오늘 비가 많이 내렸는데 혼자 있고 싶었는데 문득 생각이 났다거나 혼자 그냥 센티해졌다거나 그냥 때로는 사는 게 좀 답답하고 힘들어서 묘에 한번 가서 절을 하고 올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묵념하고 올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약간 들고 할 때 이 곡을 전 다시 한번 유튜브에 또 들어보게 된단 말이죠. 이때 유튜브는 굉장히 특별한 나의 소셜적인 관계의 연장에 있단 말이에요. 컨텐츠의 소비가 객관적 소비와 주관적 소비를 나눈다면 이 소비는 좀 다른 소비예요. 오늘날의 소셜 네트워크의 많은 부분들의 소비는 이렇게 체험에 의한 소비, 아는 사람에 의한 추천에 의한 소비야. 여러분들이 이제 나의 강의를 듣고 만약에 혹시라도 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앞으로 저 선생님 강의나 저 선생님이 하는 말을 가끔 가려서 들으면서 너무 다 들으면 또 답답하니까 하면서 해야지라고 생각이 있으면 제가 인터넷 페이스북에다가 만약에 어떤 컨텐츠가 좋다라고 올려놓으면 나를 신뢰하고 그 뉴스 기사나 컨텐츠를 소비할 거예요. 통상 우리는 어떻게 소비했냐면 그 분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 제일 가방끈이 좋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 뭐 이분들이 뭐 이렇게 뭐가 좋더라고 소개한 걸 가지고 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소비를 해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데에서는 관계에 의한 추천 소비가 많다고. 내가 아는 사람이 좋아했던 거, 내 친구가 본 거, 내 친구가 보았던 것에 대한 공유,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고. 또 나 자신의 체험에 대한 경험들도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 속에 소셜이라는 가치가 붙어서 똑같은 싸이의 음악이건 남촌이라고 하는 가곡이건 거기에 개인적 정서와 기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개인적 정서와 기억이니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니? 너희들이 봤을 때. 왜? 내 얘기니까. 네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나 유명한 토지와 같은 그런 소설이면 어떡할래? 토지에서 어느 주인공이 다 아는데 그 노래를 어디서 불렀다고 하면 어떡할래? 응? 개인의 삶이었으면 그냥 죽었지만 어떤 왕조에서 죽으면 그 무덤은 관광지가 되잖아. 그렇잖아. 유물이 되고 그걸 파헤치면 그 시대의 단상을 보여주는 게 되고 뭐 이런 거잖아.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환원해서 설명해서 소셜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들의 개인의 삶과 체험들이 우리가 젊었을 때 보았던 여러 소설과 이런 데 이미 문학 속에 많이 들어가 있잖아. 그 소설을 썼던 장소, 그 소설의 주인공이 불렀던 노래, 그 소설의 주인공이 했던 이야기, 그 시의 배경이 되었던 것들, 그 시대의 배경이 된 역사적 사건 등등등. 우리 저기 국어나 뭐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잖아. 밑줄 치세요. 이거는 뭐예요? 뭐 이렇게 하잖아. 그러한 스토리가 지도 위에는 왜 없냐는 거죠. 그런 그냥 공학자가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런 생각을. 그래서 관계로 시작해서 위치로 소통하는 게 페이스북이 플레이스북으로 바뀐다고도 이야기를 해서 오늘날엔 페이스북이 되게 재밌죠? 오늘 내 기분 어때요도 올리잖아. 그러니까 점점 얘가 뭘로 시작했냐면 소셜 네트워크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감정 붙여, 위치 붙여, 지가 뭐가 되는 거야? 지가 인터넷이 되고 있죠. 야망이 커요. 페이스북 보면. 처음엔 외부로부터 막 들어오게끔 유입하는 걸 유지하다가 좀 이제 많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락인 효과, 고착 효과, 못 나가게끔 딱 그 안에 네트워크가 크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냥 닫아요. 하나씩 닫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지가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점과 독점, 뭐 분산과 독점 뭐 등등을 얘기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뭐 많은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독점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지도 몰라요. 그죠? 여튼 얘네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렇게 확장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영역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역을 확장하면 돼요. 소셜 교육을 확장하세요. 이러닝이 확장되어서 교육의 영토가 넓어졌잖아. 그리고 위치 기반 교육을 해보세요. 위치 기반으로 교육을 넓혀봐. 그 위치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바로 그 옆에 위치를 만나게 해줘. 내가 만약에 좋은 선생님인데 저 뒤에서 혹시 내가 가르치면 똑똑한 애가 지금 술 먹고 있다면 연결해 달라니까? 내가 멘토를 해줄게. 한 10분이라도 오늘 끝나고 나서. 그 정도 발론티어 할 생각이 있어. 뭐 젊은 사람들에서 좀 더 많이 나아지고 세상이 나아질 수 있다면. 그런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깨우치고 깨닫고 뭐 계몽주의자로 생각한 건 아닌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기회, 오퍼추너티마저 삶에서 많이 없어져서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좋은 선생님을 뵙지 못하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좋은 학교나 레벨이 좋은 데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진짜 좋은 사람 일상 속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걸 우리 매치시키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서비스로 교육의 영역을 넓혀보세요. 페이스북처럼 관계를 시작해서 왜 위치까지 가고 난리야?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욕심도 많아. 이런 서비스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대부분 구조혈 허브 커넥터를 지켜요. 자기가 이 길에 지나가는 길목을 지키려고 많이 합니다. 길목을 지키면 모든 걸 다 잡을 수가 있잖아요. 모든 걸 지켜볼 수 있고. 그래서 퀴니스베르크 다리의 문제라고 하는 오일러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산수학 같은 거 가르칠 때 앞부분에서 가르치거든요. 막 수학 선생님들은 금방 알아요, 이거. 이런 이제 다리를 지나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것들처럼 길목을 잘 지키고 이런 길목 이게 이제 선형 이런 펑션인데 이러한 것들을 잘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다 생각해 보면 뭐 골목상권 로컬 정보 서비스로 소셜 큐레이션 핀터레스트. 그래서 2010년도에 핀 인터레스트라는 이 사이트가 미국에서 시작했는데, 그죠? 구글 플러스와 야후, 너가 관심 있고 관련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팔로우하고, 그죠? 쉐어하고, 핀을 꽂아가지고 계속 이미지 기반으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뭐 각광받고 있지는 않아요. 인스타그램은 요즘에 많이 떴지만, 옐프, 미국의 지역 리뷰 사이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많이 써요. 북미에 가면은 맛집 찾을 때 이걸로 많이 봐요. 사실 뭐 이렇게 두꺼운 여행 가이드 책 들고 다니면서 여행객인 티를 내면서 길에 서서 그 책을 펼쳐서 이렇게 보고 이런 거 좀 안 좋아해요. 왠지 좀 그 지역 사람인 것들, 오래 사는 사람인 것처럼 좀 뻥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책을 잘 안 사가고 그냥 폰 하나 가져가서 폰에서 그 맵을 다 다운받아요. 요즘에 맵을 다 다운받는 게 있어요. 가려는 도시의 지도를 다운받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데이터 서비스를 못 받으면 지도가 실시간으로 다운받지 않아지기 때문에 GPS를 잡아도 지도가 안 뜨고 그냥 내 위치만 잡히잖아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 무료로 주는 앱이 있는데 그 지도가 다 다운받아지고, 노키아인가? 그 제품 되게 싼 거 하나 사면 노키아는 기본적으로 모든 맵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금방. 그런데 그게 내비게이션이 돼.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사지 말고 노키아 사면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럽에 가시면 하나 사세요. 근데 그 서비스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못 들어오게 막았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막았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못 들어오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해외 서비스, 해외 폰이 물론 경쟁력도 떨어져서 뭐 좋고 한 것도 있지만 여튼 뭐 그런 장단점이 좀 있어요. 노키아 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확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싸니까. 왜냐하면 저기 해외 나가서 내비게이션 같은 거 하나 사려면 비싸거든요. 글로벌 서비스 된 내비게이션 같은 거. 지도 다 다운받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가져가서 이거 열고 뭐 이제 보통 이제 와이파이 되는 뭐 스타벅 같은 데 앉아가지고 빨리 찍고 근처 에어리아에 니얼바이 근처에 뭐 맛집이 뭐가 오늘 레스토랑 먹을까 한식 먹을까 뭐 먹을까 랭킹이 뭐대 리뷰가 뭔데 하면 영어가 잘 못하니까 나도 들어가서 뭐 메뉴가 뭐가 있어요 어쩌고 설명하고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아주 편하게 막 얘기할 수도 걔들도 막 서빙 보는 애들이 팁도 잘 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동양에 와가지고 막 명어도 못하는 뭐 물어보고 하면서 제일 싼 거 시키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저도 불편하고 해서 미리 그 메뉴를 다 보고 체크한 다음에 이거 먹을까 결정이 들어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제 왠지 써보고 싶어지죠? 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그치? 써보세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휴미니티를 건질 수는 없을까? 이미 이런 서비스가 많으니까 폴스퀘어, 인스타그램, 워드프레스 제가 요즘에 개발하려는 것도 워드프레스를 이용해서 개발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게 사용하기 쉬우니까 외국 애들도 많이 쓰고 있고 트위터, 페이스북, 레딧, 스카이프, 텀블, 뭐 유튜브, 핀터레스트, 링크드인 뭐 이런 것들. 제가 이 슬라이드 쉐어 이 파워포인트 만들면 링크드인에 그냥 넣어요. 나도 관리를 못해 링크드인 귀찮아가지고 그냥 삽입해버려요. 해버리고 페이스북에 공유하고 뭐 그 정도로 하죠. 다 연결되니까. 근데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휴머니티를 넣어서 이걸 끄집어낼 수도 없겠느냐는 거죠. 인문학적인 가치를 넣어서. 왜 얘네들은 다 가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같은 서비스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무슨 서비스예요? 동영상 매개잖아. 폴스퀘어는 뭐예요? 위치 기반이야. 위치 기반의 게임이라고. 인스타그램 뭐예요? 이미지 그리고 필터 효과, 강력한 필터. 필터가 얼마나 예쁜 게 많은데 그거 처리 속도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빠르게. 필터 효과 굉장히 중요한 컴퓨터 이 기술이에요. 필터를 잘 쓰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잘 돼 있어요. 그죠? 트위터. 다 저마다 핵심 역량이 틀려요. 그러니까 교육을 위한 휴머니티를 통해서 이런 것들에 뭔가 우리 방점 찍을 수 있는 영토를 넓힐 수 있는 거 없을까? 물론 많이 있죠. 우리가 무크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교육 들으면서 위치 기반의 강의를 하든지 뭐도 하든지 요즘에 이제 작은 것들에 있어서의 성공 사례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어요. 빅데이터가 많이 뜬다 하지만 빅데이터 필요 없는 데가 되게 많아요. 빅데이터가 뭘 다 써. 데이터 10개밖에 없는데. 그거는 잘, 그 안에서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죠. 그래서 POI와 스토리텔링을 접합하는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특히 보면은 구글에 이제 구글 어스를 깔아놓으면 이렇게 레이어가 있거든요. 밑에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정보가 올라가요. 되게 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 보시는 것들처럼 유튜브가 올라가요. 유튜브가 올라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 매거진도 올라가고 나사도 올라가요. 당연히 날씨도 올라가죠. 디스커버리도 들어가고 유로피안 스페이스 에이전시도 들어가고 얘들이 뭔가 자료를 줘요. 위치 위에 그게 다 찍혀요. 그래서 얘들 다 체크하잖아요. 지도 못 봐요. 너무 많은 정보가 떠서. 해보시면 알아요. 얘네들이 이 지도 위에 올라갈 때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런 위에다가 우리 교육 정보라든지 뭘 넣을 수 없을까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의 라이프 로그를 추적한다고 했잖아. 여러분들의 라이프 로그를 추적했다면 내가 어디서 교육적으로 크게 성장한 곳, 내가 여기서 진짜 국어 성적이 괄목상하게 올라간데, 내가 여기서 수학의 로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내가 10살 때 주로 공부했던 곳, 20살 때 공부했던 곳, 이런 것들을 위치로도 잡아놓을 수 있잖아.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할 수는 있겠지. 그치? 근데 그게 10만 명이 된다면 어떻게 할까? 그게 20만 명이 되면 어떨까? 우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가치가 나올 거예요. 절대 함부로 쉽게 단정 짓지 마세요.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즐겨찾기 있죠? 즐겨찾기 좀 누가 좀 주면 어떨까? 나 여러분들이 나한테 즐겨찾기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잘 보관한 멋진 즐겨찾기. 여러분이 즐겨가는 사이트를 나한테 알려주고. 왜? 세상에 사이트가 많으니까. 아니, 내가 여러분들 만나서, 여러분들 다 그러잖아. 누구 만나면 좋은 사람 소개시켜줘. 좋은 멘토가 될 사람, 좋은 이성 친구가 되어줄 사람, 좋은 소울메이트가 되어줄 사람, 신앙적으로는 좋은 신앙의 어떤 리더가 되어줄 뿐, 사회적으로는 그래, 내 동아줄이 되어줄 뿐, 내 출세.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지 말고, 사이트를 생각해 보자고, 서비스 사이트. 괜찮은 서비스 사이트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야. 그럼 내가 여러분들이 교육적으로 되게 잘 가는 서비스 사이트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좋은 즐거운 사이트를 보고 싶다고. 오늘날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가는 사이트를 알고 싶어, 나도. 거기가 댓글 좀 남기게. 그분이 다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분이 조중동을 볼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분도 인터넷을 하실 테니까 숨어서라도 보긴 할 거 아니야. 창피하니까 내가 위치가 있는데 함부로 댓글은 못 쓰실 테고. 아니,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할 거 아니냐. 그 1시간 동안 즐겨 찾아서 가시는 데가 어딘지를 알고 싶다고. 내가 댓글 좀 남겨보게. 그분이 살짝 봐달라고, 내 의견도. 왜? 이상한 거야? 즐겨찾기가 얼마나 소중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봤을 때 우습게 봤잖아.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했을 때 깨달았던 장소, 내가 뭘 배웠던 장소를 위치에 찍는다는 게 별로 우스워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돈도 될 수 있고 교육적 가치도 있을 수 있고 교육의 영역을 넓힐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수업을 배우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거고. 난 교육자는 아니잖아. 뭐 교육 학에서 대단히 깊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잖아. 잊지 마세요. 응? 여러분 마음에서는 궁금하지 않아?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은 하루에 꼭 보는 사이트는 어딜까? 거기 가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남겨놓으면 그분들이 보고 정책적으로 쓸지도 모르잖아. 크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오늘 수업 이후에 대통령이 즐겨 가시는 사이트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가서 제가 그분이 좋아할 수 있는 멘트로 글을 남기고 나도 한번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려는 그런 치사한 인간입니다. 네? 여튼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위치 정보, 지오태깅, 태그, 색상, 가격, 동영상, 날짜 정보 등을 인문학적 가치로 전환시켜서 한번 재배치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개인적 가치가 모이면 소셜한 가치가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는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적 가치가 모이면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 세상은 어떻게 바뀔까요? 사실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먹고 살만한데 이런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는 뜨겁게 이야기하면 어느 한순간에 딱 막히는 데에서 이 말하면 좀 막히지 않아? 문화적 한계. 기분 되게 나쁜데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우리의 역사는 너무 일천했지 않니? 우리는 배부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잉여 자산이 많아서 그림과 문화를 축적할 수 있는 선대의 기억과 체험들이 충분하지 못하고 단절됐단다. 문화적 한계야. 중국 애들이 돈이 많다고 해도 우리가 인정해주지 않지 않니? 잘 안 씻는다고 오해할 수도 있잖아. 오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고 편견이지만 이해하죠? 무슨 말인지. 인문학적 가치가 모이면 정말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하는데 이 가치가 분명 모이면 우리 사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낮아질 거예요. 그게 긴 안목으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그러한 것들이 인문학자가 혼자 생각해가지고 소설을 쓰고 글을 써도 평론을 써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것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도구적으로 이제 IT가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이 그들과 결합했을 때 그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자꾸 할 수 있도록 충돌하고 이야기하고 그런 학문을 키워야 되고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이 뭐냐면요.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어. 그냥 이 지도 그대로죠. 서울 청운초등학교, 현대아파트, 경복고등학교,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중국대사관 뭐 그냥 이런 게 기본적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우리가 정말 인문학적 관심과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여기만 해도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의 곳이고요. 우리가 이름을 들었을 만한 뭐 윤동주 시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대단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역사에 획을 긋는 일들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사실은. 이 장소 위에. 그 중에 하나가 옥인동의 수송동 계곡이라는 데가 있어요. 저 가끔 가요. 동네라서. 산보 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요 다리가 있잖아요. 뭐 내가 그냥 들은 얘기니까 좀 정확하지 않은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이 통으로 한 번에 이어지는 돌다리로서는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에선 좀 의미 있는 거다, 길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복원했냐면 이 그림을 보고 복원한 거예요.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그림이고, 이 선생님이 여기에 오셔서 요 다리 있죠? 요 다리예요. 요 그림이랑 좀 안 맞아 보이는 건 제가 이게 각도를 좀 잘못 찍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여기에 이렇게 떠야 된다는 거죠. 카페가 너무 많잖아. 카페 광고 받아가지고 업체가 그 다음 지도 서비스 하는데 광고료 먼저 주거나 이런 것들이나 알바 써갖고 막 클릭 많이 누르면 그 카페만 먼저 뜨게 한다거나 하는 서비스는 다른 기업도 하고 그런 서비스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내가 A라고 하는 취향의 카페를 가면 점심을 먹으러 그 카페에서 다른 데로 가는 경우가 많대더라. 그런 추천 카페. 또 너란 유사한 성향이 이 카페를 들리면 그 다음 장소로 어디 가서 미술관을 간대더라. 또는 너라는 사람은 너랑 유사한, 아마존에 책 사면 그러잖아. 내가 책을 사는 생판 모르는 애들이 샀던 책들을 막 보여주잖아. 너와 릴레이티브, 관계성이 높은, 렐레번트한 사람들의 책을 보여준단 말이야. 관련성이 높은.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나 나랑 관련성이 높은데 우리가 못 만난 사이야. 근데 내가 본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사면 이 학생이 같은 책을 샀으면 같은 책을 볼 확률이 높잖아. 그런 걸 소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카페면 카페를 보고 여기로 간다거나 하는 동선이 이어지는 게 추천되어지면 지도 위의 서비스가 훨씬 더 나을 거야.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니까. 뭔가 시계열적으로 이어지니까. 그리고 추론이 되잖아. 예측되어지는 거잖아. 그런 추천이잖아. 그런 게 전혀 없단 말이야, 지금은. 위치로 그냥 보여주고 터는 거야. 왜? 다음은 지도 지가 혼자 하고 POI에다가 몇 개 업체들 데리고 넣어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 오픈하고 있지 않아요. 제한적인 오픈을 해. 너무 또 심하게 얘기하면 또 삐질나. 업체 사람들이. 근데 이런 그림을 넣자고 생각해 보자고. 인문학적 가치를. 인문학도들은 다 이제 무조건 디폴트로 인문학 지도를 보기로 하는 거야. 선생님들 학교에 가서 애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인문학 지도 열어. 나 여기 인왕산역 근처에 사는데 여기 근처 지나가 보면 가끔 주말에 선생님들이 애들 데리고 와서 성곽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 되게 재밌게 내 옆에 들어요. 아, 저런 게 있구나. 내가 그리고 지도를 열어봐.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태조 이성계가 이걸 창건했을 때 여기를 왜 막았고 뭐고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인문학의 굉장히 범위가 넓지만 지도 위에서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동네를 걸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인문학적 냄새가 많이 나죠. 걷다 보니까 여기에 이런 사람의 터라고 있더라고. 사진 찍어서 내가 찍은 거야. 쓰셔도 돼요. 내 거야. 내가 일단 찍은 거니까. 근데 이렇게 써 있더라고. 난 이분을 잘 몰랐는데 여기에 그분의 터였대. 이건 디지털이 아니 아날로그로 비석 세워놓은 거잖아. 이걸 디지털 정보로 올려놔서 연결시켜 놓을 수 있잖아. 또 이게 우리나라에 무슨 어디 또 이거에 관련된 어떤 사이트에 가면 분명히 이게 저장돼 있을 거야. 이분의 글이라든지 같은 것들이, 그지? 디지털로. 그걸 또 연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역사, 우리의 국어, 우리의 소설, 우리의 시, 우리의 음악, 우리의 춤, 우리의 판소리, 우리의 민요, 아리랑꼬개가 어디가 아리랑꼬개고 왜 넘어갔고 무슨 소설이 있었고 인왕산에 어떤 호랑이가 있었고 우리 역사적 현장, 여기서 진짜 우리 어떤 사람이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 죽었고 왜 돌아가셨고 그분이 왜 지금 그 당시에서는 볼품 없었고 이상한 사람이 오해받았지만 지금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의 정신 정말 용감하고 이런 사람 키워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왜 없냐고.
학교에서 그냥 우리가 입으로만 얘기하고 그때그때마다 종이 하나 버리고 흩어지냐는 말이야. 이렇게 IT 강국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랬다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스토리 없는 POI라고 얘기하면서 스토리텔러가 되지 못하는 이 플랫폼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음만 계속 얘기하면 안 되니까 네이버 지도를 갖고 온 거예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려고 나름대로 네이버 지도를 가지고 와서 네이버 지도를 갖고 와서 체크를 했는데 요즘 이제 얘들도 3D 같은 지도도 만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계단도 건물 지도를 막 들어가고 막 그래요. 근데 이 합동역에 제가 예전에 이제 여기도 살았었거든요. 학동 쪽에 살았었는데 여기 살 때 이렇게 올라가 보면 여기에 이렇게 커피집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 커피빈이에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가보시면 있을 거예요. 이 커피빈에 가시면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실제로 내가 그래서 주인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한테 이거 진짜 거냐고. 앞에 이렇게 못 들어가게끔 막아놨더라고. 진짜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커요. 한 병을 차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바로 칸디다 이 후퍼라고 하는 이 사진 작가의 이 작품을 몇 미터야? 이게 2미터인가? 2미터 45.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사이즈가 이만한 게 붙어 있어요. 사실 이 정보보다 이 정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나에게는. 여러분들 경희대학교 같은 대학도 이제 그 학교 캠퍼스 가면요. 큐레이터들이 갑자기 막 걷다가 막 울어요. 약간 제가 좀 거짓말을 보탠 거예요. 이렇게 유명하신 분의 조각상을 비를 마치다니 막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좀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스펙을 늘리고 뭐 벤츠를 타서 벤츠의 코너링이 죽여요. 가죽이 감싸주는 이 천연 가죽의 즐거움. 뭐 이딴 소리나 해대는 어떤 삶의 어떤 그러한 식의 체험을 강조하고 물건은 남잖아.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로마 시대에 무슨 좋은 사우나 간 것처럼 사우나 물이 미끈미끈하고 죽여요. 뭐 이런 체험이 아니라 정말 여행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우리가 진짜 체험적인 삶에서 남진 않는데 기억으로 사라지고 내 스토리가 되는 삶. 내가 무슨 연극을 보았다든지 내 암과 내 체험이 영역이 넓어진다든지 내가 그냥 뭐 집에 무슨 뭐 백금으로 되어져 만들어 놓은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어요. 안에 백금이라 나노로 죽여요. 뭐 이런 체험 말고 이런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드러내지는 것이 아니라 음악회를 듣는다거나 이런 걸 통해서 마치 그게 무형의 자산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삶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 여분을 갖고 하는 게 우리 삶이 훨씬 좋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린 그런 거 해서 스펙 안 늘잖아. 너 대학원 나한테 어플라이해서 우리 내 연구실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저 연극 2,000번 봐왔고 그 중에 뭘 봤다고 소설 써갖고 넌 이상하게 핀트가 좀 어긋난 학생 같다. 뭐 그런 생각 들까 않겠어? 토익 물어보고 나도 영어 잘해? 일단 영어를 잘해야 돼. 아티클을 봐야 되니까. 그지? 통계 잘해? 통계 굴려야 되니까. 그러지 않겠어? 좀 애가 좀 반항기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할지도 몰라. 그지? 물어보면서. 물론 대부분은 안 그러시겠죠. 저같이 속물이나를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여튼 간에 나는 여기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첫 화면을 그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첫 장 기억나죠? 첫 장에 이 사람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들이 올라가는 것들처럼 우리가 뭔가 인문학적 아이템을 넣는 것들처럼 여러분들이 교육학적 그런 아이템과 키워드가 어떻게 지도 위에 잘 배치될 것인가를 난 숙제를 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지. 네이버에 보면 전통시장 탐방이라는 게 나오거든? 그 학생들 초등학교 그거 볼 때 그거 보여주면 돼요. 정리 잘 돼 있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교육할 때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어줄 수 있고 지도 위에 포인트가 찍혀지고 할까. 그죠? 뭐 그런 것들. 문학과 예술, 민담과 설학, 구조는 진짜 꿈과 한영이에요. 저 잘 몰라요. 정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영이야. 정말 이분의 그림처럼 나 진짜 몰라. 그런데 인문학자가 이 세계의 많은 수의 정보들 중에서 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전 사실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인문학에 대한 컨텐츠가 왜 어떻게 배치되어서 어떤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하고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설계해 줄 자신이 있어요. 알고리즘을 만들 줄 자신도 있어요.
그건 내 전공이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아직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초학문적인 진정한 융합은 우리 사회에 잘 안 이루어지고 챕터 나누어서 각자 공부해 갖고 와. 뭐 이 정도로 끝나다 보니까 충분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컨텐츠가 링크되고 레퓨테이션 되고 소셜에 대한 뭐 싱글 사인온 기술로 링크되어지고 지역 로컬라이제이션 서비스도 하고 해서 파이널리 랭크를 어떻게 인문학적 가치로 새로 재편할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 생각해 본 거고요. 그 중에 이제 로케이션에 대한 프로퍼티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한 거고요. 그러면 디지털에 대한 인문학 큐레이션이 이제 큐레이터가 그 뽑듯이 인문학이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뽑아갖고 배치할 것이냐 컨텐츠들을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의 API로 불러올 수 있는 거, 구글 검색 엄진에서 매시업으로 인문학적 가치를 붙이는 거, 블로그를 공유하는 것들에 대한 인문학적 가치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위치 기반의 인문학적 가치나 속성으로 무엇을 태깅할지, 메타 태그를 어떻게 부여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육으로 바꿀 수 있겠죠. 또 사실 인문학이라고 했지만 이분에 상당히 많은 교육이 있어요. 미술에 대한 교육이잖아. 아까 그런 거는. 그지? 학생들이랑 커피빈 데려가면서 여기에 이게 있단다. 실제로 보여주면 그 학교 동네 학교에서는 보여줄 수 있잖아. 가는 길이 좀 안전하다면. 그래서 너희들도 나중에 커피빈 같이 이렇게 좋은 커피숍을 강남에 이렇게 좋은 데다가 낼 정도로 부자가 되면 적어도 오는 고객들에게 이 정도의 그림을 무료로 보여줄 수 있는 소양 있는 사람으로 돈 좀 써라 이 자식들아라고 키워. 왜 그렇게 건물들은 그렇게 사회적 가치인데 용적률만 높여가지고 응? 월세를 좀 주더라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해서 월세를 줘야지. 집주인들이. 돈은 좀 벌더라도. 너무 이익만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를 너무 지치게 하고 우리를 너무 잘라놓게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의 악의 역할도 역시 인문학적 가치인데 제가 인문학자가 아니다 보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되게 중요한 상상력. 그래서 난 누군가 인문학자를 만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한 역사, 우리 한민족의 역사, 뭐 로마 그리스 신화의 역사, 또 어느 소설의 이야기 막 이런 걸 막 들으면 내가 지금까지 썼던 좀 블라블라블라 했던 특허들이 좀 더 재미난 특허로 다시 재구성해서 나오지 않을까. 나는 기껏해서 IoT 특허를 최근에 내는데 어떤 식의 특허를 내냐면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우리 기독교를 믿고 해도 요즘 매장 문화가 좀 남아있잖아. 매장 문화에서 관 같은 거 이렇게 넣으면 음택이 있고 양택이 있잖아. 그래서 음택은 돌아가신 분이 잘 흩어지는 거잖아요. 땅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 육체가. 잘 썩는 거예요. 50년 동안. 잘 썩어야 되는데 물이 찼다 이러면 안 되는 거고, 잘 썩어야 되는데 나무가 막 들어가 있고, 막 돌멩이가 막혀 있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 후손들에게 뭐 이렇게 액땜이 온다 이런 말 있고 자고 있는데 조상이 나타나서 야 추워 죽겠어 막 이불을 덮어줘 막 이런 드라마가 있잖아. 믿거나 말거나 우리 연착 속에서 그 나같이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거기에 CCTV까지 설치할 수는 없겠지만 관을 살려고 할 때 관값 아끼진 않잖아. 뭐 마음이 아픈데. 근데 뭐 오동나무가 먼 관에서 뭐 액수가 다르더라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정신없이 샀어요. 거기에다 적어도 나침판 센서, 그 다음에 큰 충격이 없는지에 대한 약간 그런 센서, 그럼 얼마 안에 센서가 되게 싸. 그 센서가 싼 건 알아. 어렵지 않아. 그 다음에 습도 센서. 물이 차면 안 되잖아. 물 차면 안 되고, 물 찼을지 어떻게 알아. 10년 뒤에. 그리고 그것을 연결하는 선관을 쫙 빼서 봉분 위에다가 태양열이 음택이니까 태양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내가 모신 조상분들이 편안하게 계신지를 내가 무슨 기독교 뭐 하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좀 있어요. 그걸 개발하려고 특허를 한번 낼까 좀 생각했다가 좀 전공이 뭐지 이 사람은 오해가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말긴 했는데 요즘에 사물 인터넷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되게 철이 없고 마음이 좀 용기도 없고 사는 게 좀 많이 어려웠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되게 많이 반성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머님이 많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전보다 되게 용기 있어졌다고 할까? 그래서 좀 요즘엔 적도 많이 생기고 날 미워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대놓고 막 얘기하니까 아닌 것 같아서 막 사는 게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전혀 뭐 힘들지 않은 게 막연히 어머님을 잘 모셨나 보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좀 이상한 것 같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좀 뭐 오늘 주제가 인문학, 꿈, 상상, 환영 이런 거니까 그치? 이동성을 가는 스토리텔링 그죠? 스토리가 재현되는가. 내가 얼마 전에 자문해주는 기업체에 PT를 하러 갔는데 저거 이제 심사만 하지 않고 요즘 오늘 PT하러 갔는데 거기서 개발한 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여성들이 치안 때문에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브레이지어 속에 패드 형태로 버튼을 넣었어요. 성폭력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야, 성폭력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꺼내서 녹음하기 힘들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성폭력에 위험이 생겼는데 휴대폰 꺼내갖고 지금부터 저장합니다. 사건 현장 녹취합니다. 이거 안 된다? 진짜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스마트 디바이스가 있어도 안 돼. 그거 경험 없어. 누가 우리 사회적 약자, 신체적 약자 이런 것들을 갖고 물리적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버튼을 누른다거나, 뭐 등등.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보정 효과가 있도록 패드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블루투스로 연결해. 해가지고 시그널 딱 뜨면 112에 바로 가고 112로 연결 가고 그다음에 CCTV가 거기서 액티비티에서 찍어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별거 아니잖아. 우리가 왔을 때 블루투스 연결 칩 하나 집어넣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많겠지만 이 얘기는 나오긴 어렵잖아. 그게 비즈니스야. 갈래스를 세우는 것들처럼. 그래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재밌게 듣고 제가 그걸 좀 더 고도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자문해주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게 뭐야? 내가 얘기했던 라이프로그,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뭐야?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사물 인터넷의 구현이라고. 그리고 여러 여성분들이 그걸 다 패드를 10만 명이 찾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것이 데이터가 다 모이면 뭐가 되겠니? 빅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데이터가 된다고. 왜 웃어? 교육적으로 얘기한 거야. 너무 오해하지 마. 남성분들도 나이가 들면 요실금도 있을 수 있잖아. 남자들도. 그랬을 때 이런 데 속내이 같은 데에다가 그런 센서를 넣을 수 있고요. 할아버지나 이런 분들 걷다가 넘어질 수 있잖아. 옷 같은 데다 그런 적어도 이머전시 센서나 혁띠 같은 데 넣어갖고 넘어졌을 때 충격이 컸을 때는 바로 대신 이제 배터리에 대한 소모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걸 잘 가려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것들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우리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스토리를. 그 스토리 속에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가치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범주의 문제, 데이터의 문제, 설계의 문제가 있고요. 인문학자가 참여할 때 진짜 인문학자가 왜 필요한지, 공학자가 있으면 뭐가 부족한지, 도메인의 문제, 인문학에 대한 내용을 철학인지 문학인지 뭔지, 그림인지 예술인지 판소리인지 다 틀리니까. 내가 다 알 수는 없잖아. 뭐 그런 것들. 어펜딩이 더 좋은 내용이 많은데 너무 많은 시간을 지금 강의 시간을 좀 너무 벗어나서 요건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걸로 마칠게요. 이 정도로 해서 나중에 뒤로 좀 보시고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로봇 저널리즘에 대한 로봇에 생산된 교육 정보의 설계 뭐 이런 것들 한번 볼 거고요. 뭐 궁금한 거 질문 하나 받아볼까? 궁금한 거 하고 싶은 얘기 질문이 없는 걸 보니까 뭐 다음에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이메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